특별히 점심을 먹고 나면은 몸이 축 처지고 또 커피를 마셔야 되고 오후 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평소 생활을 자세히 들어보면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식사하시고 나면 유난히 피곤하신 분 많으시죠? 점심 식사하고 나면 너무 졸음이 오고 몸이 처지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일하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보통 이럴 때 혈당 스파이크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신 다음에 갑자기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운이 빠지고 허기지고 어지럽거나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거나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똑같이 밥을 먹어도 어떤 분은 괜찮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심하게 그런 증상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혈당 스파이크로만 이런 증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밥만 먹으면 하루 써야 될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것처럼 방전된 듯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 특별히 단 음식이나 믹스커피 같은 달달한 음료를 자주 찾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의 주증상은 오전에는 그럭저럭 지낼 만한데 특별히 점심을 먹고 나면은 완전히 몸이 확 꺼지면서 오후 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런 분이셨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눈이 감기고 몸이 축 처지고 일을 하려면 또 커피를 마셔야 되고 조금 지나면 또 단 것이 땡기는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이런 증상들을 혈당 스파이크인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생활하기에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된 거죠. 제가 이분의 평소 생활을 자세히 들어보면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는 대충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에는 이제 배가 막 고프니까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과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할 때도 국물 거의 안 드십니다. 그리고 음식은 가능하면 아주 싱겁게 드셨고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밥을 드시게 되면 그 다음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증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식후에 졸음과 피로감이 심한 분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단 거, 믹스커피라든지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단 음료라든지 이런 것이 땡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분이 식탐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지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니까 빨리 쓸 수 있는 당을 더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밥을 먹고요,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커피를 찾게 되죠. 가능하면 달달한 그런 커피를 먹는 경우가 많고요. 또 조금 지나면 단 음식이 땡기게 됩니다. 잠깐 정신이 돌아왔다가 처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죠. 잠깐 힘이 났다가 처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거의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런 반복된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의지박약인가 봐, 이걸 좀 견뎌야 되는데 자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몸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고 있지 못하는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증상들이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후에 졸음이 오는 것을 소화를 잘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밥 먹고 나서 포만감을 느끼는 것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식곤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혈당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고 그 이후에 심하게 처지면서 졸리고 마치 에너지가 방전되는 것 같은 현상들이 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식후 혈당에 대한 이야기, 또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혈당의 문제만으로 우리 몸에 이런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금방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먹은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그 영양분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세포에 도달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또 노폐물이 생기거든요. 그 노폐물을 배출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 피로감이라든지 졸음이라든지 이런 게 오지 않게 되거든요.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섭취된 그 음식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처리하고 사용하는가, 노폐물들을 어떻게 배출하는가, 이런 모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처지고 그런 증상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졸음을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식후에 졸음이 심한 분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손발이 차고 물을 자주 마시는데도 물이 더 땡기고 입마름이 자주 오게 되고요. 식사하실 때 국물을 잘 안 드시고 싱겁게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는 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순환 상태와 체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료만 들어온다고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도 돌아가야 되고 작업 환경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넘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세포로 보내고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생기는 그 노폐물을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체액이 부족하고 오전부터 이미 몸이 말라서 지쳐 있다면은 밥을 먹고 나서도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몸이 더 무겁고 더 졸리고 멍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후 졸음을 혈당만의 문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이 너무 자주 마르는지, 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지, 손발이 차갑진 않은지, 국물을 거의 안 드시는지 이런 나의 습관들을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식사하실 때 국물을 적극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간이 잘 맞는 국물 속에는 나트륨과 함께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간이 맞는 국물을 잘 드시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 안에 체액으로 흡수가 되고요. 혈액순환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세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식사하실 때 음식의 종류들을 좀 바꿔보셔요. 빵이나 면 종류, 떡, 과자처럼 빨리 당을 올리는 음식을 주로 드신다면은 빠르게 당이 올라가면서 떨어질 때 그만큼 식곤증을 심하게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단백질과 채소, 적절한 지방이 배합이 된 그런 식사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번째로 생활하시는 중간에 소금을 타셔서 적절하게 간이 돼 있는 그런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따뜻한 물 한 500cc 정도에다가 소금을 한 3g 정도 이렇게 섞으시면 마시기에 좋은 그런 농도가 되거든요.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공급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양소 흡수라든지 노폐물 배설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피곤해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없어지게 되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후에 유난히 졸음이 오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단순한 식곤증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혈당 반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몸의 순환은 잘 되고 있는지, 먹는 음식의 종류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내가 먹은 음식들이 세포까지 잘 전달이 되고 또 노폐물들을 잘 배설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후 졸음은 단순히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라거나 내 의지 박약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지금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